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 안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DSR의 뭔지 그리고 DSR이 차주 단위 DSR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SR 부채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실제 계산하는 거 계산기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주 단위 DSR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차주 단위 DSR을 확대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 적용하느냐. 시행 시기, 대출은 항상 얘기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2023년 8월 달에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바뀐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주 단위 DSR은 언제 시행됐나 다 과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고 어떨 때 차주 단위 DSR이 적용이 되느냐. 현재는 지금 3단계 시행 중인데요. 전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는 40% 이내에 맞춰야 되고 보험사에서는 50% 이내에 맞춰야 됩니다. 자, 이 40%, 50% 이내의 의미는 뒤에 계산기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이 차주 단위 DSR은 대출의 종류별로 DSR 부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는 실제 약정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25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 가서 계산기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것 정도만 얘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4년으로 계산한다. 이 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주택담보대출, 비주거용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도 여기 포함됐는데 오피스텔의 계산 방식은 최근 들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앞에 영상을 봐주시고요. 어쨌든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상가 이런 거 모두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부동산에 대출이 있으면 8년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거고요. 신용대출은 5년으로 계산하겠다. 다만 이 신용대출은 5년이 초과하면 요즘 신용대출 10년짜리 상품까지 있는데 5년을 초과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 약정기간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담보대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찬가지 8년으로 계산하고요. 장기카드대출 이런 것들은 실제 약정기간을 적용하게 되는데 최장은 3년까지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대출 향후 1년간 실제 상환하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자동차, 할부, 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해당 표는 제가 저희 사이트 오늘금리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런 대출들을 받을 때 DSR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지 이런 대출을 이미 갖고 있을 때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보지 않습니다. 분양 중도금 대출이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 그리고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받을 때도 DSR 안 봅니다. 서민금융상품, 세이망호시, 사이돌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안 보고요. 대출 금액이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안 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안 보는데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입주할 때 받는 전세자금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전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세요 하는 거는 DSR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은 요즘 좋은 금리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필요하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주택연금, 그리고 정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대출,
이런 것도 있고 자연재해, 뭐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지급하는 대출. 그다음 상속 채권 보존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입증이 조금 쉽진 않아 보이는데 뭐 이런 것도 DSR 안 본다고 하네요. 그다음 뭐 이런 경우들 보험계약 대출 이런 것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출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산기를 잘 쓰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 계산할 때 가장 어려운 건요, 본인이 본인 부채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금리가 몇 프로인지, 또는 약정기간이 몇 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지, 정확하게 알면 매우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런 기초적인 계산기로 뭐 예를 들면 가계산이라고 할까요? 미리 한번 계산을 본인 스스로 해봐서 만약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반드시 금융기관 통해서 정확하게 전산조회해서 계산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정확한 계산이 될 테니까요. 물론 금융기관마다 적용받는 금리가 다르고 약정기간이 다르고 또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금융사와 B라는 금융사에서 결과가 다르게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치가 좀 애매하면 금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조회해서 정확한 계산을 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저는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 계산하는 방식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부부 합산이든 개인 혼자든 연봉 1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봉 1억인 사람이 우리 아무래도 DSR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신용대출,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라든가 또는 큰 금액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겠죠. 물론 여기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뭐 이런 정책자금은요 DSR 안 봅니다. DSR 안 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대출을 받는데 DSR 공부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겠죠. 안 받으니까 그냥 DTI만 계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TI 계산도 여기 있으니까 계산기에 참고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오늘 DSR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걸 가정해보죠. 내가 신용대출이 있다고 쳐요. 신용대출을 뭐 받거나 신용대출을 갖고 있거나 1억을 갖고 있는데 약정기간이 5년짜리고 금리가 뭐 5% 정도 한다고 치죠. 보통 신용대출은 계속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전산 조회하는 시점에 따라 본인이 적용받는 금리가 달라지니까 결과치가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신용대출 1억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약정기간이 5년짜리고 5년 이하는 5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5%다. 그러면 연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500이 나옵니다. 원금을 5년으로 나눠서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출금리 5%의 이자, 1년치 이자 500만 원 그렇게 해서 합하게 되면 2,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득 대비 1억 대비 25%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채에 따라서 내 DSR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뭐 좀 더 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면 나는 기타 대출인데 뭐 3천만 원짜리 자동차 할부가 있어요. 자동차 할부 5년짜리고요. 금리가 특판금리 적용받아서 3%라고 치죠. 그랬을 때 DSR을 계산하니까 이 정도의 자동차 할부 대출이 만약 있었다 치면 본인 소득 1억 대비 6.9% 정도의 DSR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뭐 보금자리론이나 정책자금 DSR 안 보니까 상관없겠지만 만약 일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일반 주담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자면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세 가지나 있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평균 계산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모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는다고 치죠. 그냥 한 2억만 할게요.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받는다고 치죠. 내가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약정기간 50년짜리 상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뭐 600개월이라고 치죠. 일반적인 상품으로 바꿀게요. 약 한 40년. 나이에 상관없이 40년은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40년 상품을 쓴다고 치고요. 거치 기간은 안 둔다고 치고요. 금리 요즘 4%대 금리가 많으니까 뭐 한 4.5% 정도 받는다고 치죠. 그랬을 때 네, 똑같이 나머지도 입력을 해주고요. 네. 같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데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DSR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13.9%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고요. 같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인데 평균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 9.5%로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돈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원금균등 상환 방법을 선택하면 이 두 개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원금균등 상환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고요. 평균계산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곳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는 앞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내가 DSR이 버겁다 그러면은 원금균등 중에서도 평균계산법으로 해서 DSR이 적게 나오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나머지 두 개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내가 주택담보대출 내가 신용대출이 1억이 있고 자동차 할부 3천만 원을 받아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 2억 정도를 받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내 DSR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이건 약정기간과 금리와 금융기관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렇게 적용됐을 때 DSR은 41.4%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만약 받는다 치면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못 받겠죠. 약간 줄여야겠죠. 어떤 걸 줄이든지 간에 40%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저 같으면 뭐 자동차 할부를 좀 갚던가 또는 신용대출 있는 걸 조금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이내로 맞추면 되겠죠. 예를 들면 신용대출을 9천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자 이렇게 38.9%로 DSR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1억으로 고치고요. 내가 만약 보험사에서 받는다면 DSR 50%까지 가능하니까 그냥 이대로 신청을 해도 되겠죠. 물론 금리하고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사정을 따져봐야 되겠죠. DSR 때문에 무조건 뭐 보험사를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보험사보다 은행 쪽 금리가 훨씬 좋으면 신용대출 조금 갚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쪽으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보험사랑 은행이랑 보험사 쪽 금리가 더 좋다. 그러면 그냥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겠고요. DSR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가 언젠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막 비교해주면서 대출 여기 얼마 나오고 저기 얼마 나오고 알려주는 그런 요즘 핀테크 혜택을 누린 업체들이 많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출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대출 소액을 받더라도 열심히 은행 등 여러 곳에 직접 문을 두드려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보여주는 곳은 그 업체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 업체의 수익이 되는 곳들을만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무분별하게 핸드폰으로 막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게 됩니다. 소액 대출이 잘잘하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큰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뭐 대출을 전환해야 되거나 스스로 DSR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금융기관 전산을 통해서 조회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본인의 DSR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결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SR 부채별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DSR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해보는 방법, DSR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DSR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대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